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우리가 이제 크게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되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보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타인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즉 다른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그렇죠?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생명보험. 자, 타인의 생명보험과 여러분이 뒤에서 배우게 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뭡니까? 말 그대로 남의 목숨이죠. 남의 목숨을 보험의 목적으로 드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숨이 아니라 남의 신체를 가지고 보험에 드는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내가 드는데 나의 목숨을 드는데 그거를 혜택을 누구한테? 남한테 혜택을 베푼다고 하는 거죠.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이것을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제가 생명보험 들어놓고 제가 죽게 되면 이것을 제 집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제 가족들 또는 제 아들, 제 딸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그건 뭡니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죠. 만약에 나를 생명보험 들면서 내가 생명보험 들면서 보험 수익자로 나를 해놨다. 그 죽으면 내가 받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나를 위한 보험이죠.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죽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죠?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누굽니까? 당연히 수익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상속인 되겠죠. 상속인.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은 남의 목숨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과 관련해서 생기는 법적 문제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남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타인의 생명보험의 계약의 의의가 뭐냐? 자, 이것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가 뭐죠? 보험에 붙여진 자로 했죠. 보험에 붙여진 자. 그래서 내가 예컨대 다른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드는 경우, 예컨대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뭐죠?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들은 떨고 있겠죠? 그쵸?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뉴스 보면 가끔 그런 뉴스 나오죠. 남편을 내연의 남자를 시켜서 아니면 청법사를 시켜서 남편을 살해하고 그 나온 보험금을 가지고 부인이 갖는다. 또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고의에 의한 살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남의 생명을 가지고 보험에 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험에 붙여진 이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제한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무한정 인정해주게 되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이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이 공서양속의 침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즉 남의 사망을 가지고 보험의 목적으로 들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타인을 위한 타인의 사망보험 및 생존만을 담보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생존만을 담보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알죠?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드는 사람. 상대방이 보험회사는 뭐죠? 보험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에 붙여진 자, 보험 대상이 되죠. 대상. 수익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 그쵸? 보험금 수령권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입니다. 즉,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갑이 을을 이 사람을 피보험자 그렇죠? 집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도 집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람을 하는 거.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보험금은 돈 누가 대줍니까?
돈은 내가 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막는 것은 자, 이 사람을 보험에 붙이고 보험 수익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타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험에 붙이고 그 사람이 돈을 받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부인이 여러분을 보험 수익자로 하고 또 피보험자를 여러분 하는 경우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죽더라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존만 사망이 아니라 생존만을 담보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예컨대 제가 집사람의 그 사망이 아니라 생존할 때까지 보험을 들었다가 80세까지 60세부터 80세까지 보험금을 매달 얼마씩 받기로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안 되죠. 이 사람 죽지 않는 한. 그런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남의 목숨이 죽고 그로 인해서 보험금을 다른 사람, 이 타인이 받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한한 방법은 이익주의와 동의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동의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나오네. 이제 동의, 피보험자의 동의. 자,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타인의 사망을 가지고 보험사고를 할 때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사망이기 때문에 생존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따라서 타인이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타인은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부부간일지라도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보험의 경우는 서면 동의가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길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험계약을 해가지고 피보험자에서 보험 권리를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했는데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일치했는데 나중에 보험 수익자만을 이거를 제3자한테 양도합니다. 그 사람은 보험에 붙여진 사람이고 보험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3자한테 보험을 양도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우리가 처음에 뭡니까? 이 사람을 보험에 들고 제3자가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것과 처음에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 내 목숨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도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역시 이것도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익자가 가지는 보험 수익자가 가지는 보험 계약상의 권리, 즉 보험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동의의 성질은 효력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안 지키면 뭐다? 보험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판례도 역시 이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동의가 있어야 되냐? 피보험자의 동의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는 보험 체결시라고 됐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서면에 의해서 하도록 있고 역시 판례도 이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의의 방식은 뭐냐면 동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보험 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그거를 포괄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거 판례인데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뭐 자기 그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의지하는 것 그런 경우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의의 찬해는 언제냐면 자 계약 성립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겠죠. 처리할 수가 있고 일단 동의에서 계약이 효력이 생길 때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고 보험 수익자라든가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고, 수익자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제 아들로 했습니다. 나의 아들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피보험자 이 동의를 서면 동의를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의 동의를 받으라 라고 하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불안에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보험 수익자라든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보험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 자, 보험계약자가 있고요. 여기서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있는데, 자,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가 있는데, 이건 회사죠? 이 보험자, 피보험자에 뭐가 있어야죠? 서면, 자, 얘가 일치하지 않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이 수익자하고도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수익자. 네, 이게 중요하겠죠? 피보험자,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즉,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그쵸? 그런 경우에 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즉, 보험자가 이걸 깜빡하고 안 받았어요. 서면 동의를. 그럴 경우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서면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이 보험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받은 보험료만 다 돌려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역시 이 판결의 밑에 판결의 취지는 그런 경우도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무효주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무효주장을 못하게 해버리면 이 피보험자의 동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보험자가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서면 동의를 하려면 동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동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은 자, 자기가 무슨 짓을 심신상실은 뭡니까? 도대체 의사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험계약을 가서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두고 도장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찍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포인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구가 있다. 좀 뭐라고 해요? 지체부자유자라고 하죠. 이 지체부자유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한쪽 다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정신만 판단이 올바르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신체 불구자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라고 해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단체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즉 단체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법무부에 근무할 때 뭐가 있었냐면 이 택시 회사가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택시 회사에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이 회사가 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 뭐냐면 단체보험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낸다든지 했을 경우는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택시도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했을 때 이제 보험자가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했겠죠. 그래서 2억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사에 끼친 손실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차액인 1억 7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 7천만 원은. 이거를 보험회사가 2억을 지급했을 때 1억 7천, 이 차액을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고 나서 1억 7천만 원을 어떻게 하냐 할 때 회사가 꿀꺽했다. 그럼 회사는 기분 좋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택시기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 과속을 장려할 겁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를 장려하고 차액 전부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유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통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회사가 보험금 받아가지고 회사가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관련돼서 이것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거죠. 이건 무효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이 타인의 목숨을 가지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에 관해서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단체보험이라고 하지만 단체보험에게는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것을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럴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 이제 상법이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많죠. 만약에 법무부에서는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법을 만든 법무부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결론은 일단 합헌으로 의견서를 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였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아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시죠. 자, 일대 단체보험에 있어서 규약은 이제 대표자가 뭐 여러 가지 단체협회라든가 취업규칙 정관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가 그렇죠?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택시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택시회사 들어가는 뭐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이렇게 뜻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서면 동의 없이 대표자가 단체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면에 의한 동의만이 허용되고 그런 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뜻은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이 문제가 타인의 사망을 가지고 보험사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 바로 이 서면 동의를 적용을 배제시켜주고 보험증권도 보험계약자에게만 택시 운전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택시회사 사장에게 보험계약자에게만 그것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판례는 헌법은 그것은 무효는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일단 판결을 했습니다. 합헌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단체보험상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서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서면 동의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에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합헌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자 이거는 회사의 입장만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는 근데 경제적 장점만을 너무 고려해서 단체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억 7천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방지 대책 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의견은 이것을 위헌으로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2억의 보험금을 받으면 3천만 원은 회사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 예컨대 장례 비용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택시 재구입비라든가 이런 어떤 실손해를 보상하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어떻게 한다?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다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굳이 문제가 없겠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들어주고 만약에 다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그 보상금을 받아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떨구고 나머지 돈은 유족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그다지 나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합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취지는 이제 대법원은 판결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서면 동의는 계약시까지 확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추인하고 묵시로 낸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